일단 여러분들 볼레로하고 저기 뭐죠? 트레이드 카드 내용 좀 알고 계시죠? 볼레로랑 트레이드 카드. 네, 볼레로랑 트레이드 카드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볼레로라고 하는 거하고 트레이드 카드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모두가 공통점이 뭐냐면 전자적인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했던 걸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무역 거래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무역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원래 선화증권 같은 게 필요하다 보니까 종이 서류 거래하다 보니 어떤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한 것들이 있었죠. 뭐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다음에 은행에서 심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비용도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화증권의 위기라든지 뭐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 볼레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선화증권에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레로, 그쵸? 전자등록기구, 선화증권 관련해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하는 기구를 저희가 볼레로라고 말을 쓰게 됩니다. BOLERO라고 하게 되죠. 여기서 그러니까 BOL이 선화증권 말을 하는 것이고요. L이 일렉트로닉이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볼레로, R이 레지스트리 등록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O가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전자선화증권 등록 기구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볼레로라고 하는 것들은 선화증권 가지고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적인 방식, 전자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보자 라고 시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했던 방식을, 종이서류 했던 방식을 전자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신용장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이 여러 가지 해결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시간도 단축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연이라든지 분실, 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등록을 하고 뭐 인증을 하는 그런 기관, 그런 곳이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 중앙 인증 이렇게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서버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각자 발행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발행할 때부터 중앙 등록 기구라고 하는 것, 즉 서버라고 하는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 안에서 접속을 해 가지고 각 당사자가 있겠죠. 거래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송인, 그다음에 은행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보험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당사자들이 그 해당 서버에 접속을 해 가지고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면, 이게 또 인증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다 전자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전자무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은, 자, BL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발행을 해보자 라고 했던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행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냐면은 아무래도 선사의 협조가 좀 필요했던 것이죠. 선사. 여러분들이 선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박회사. 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굳이 이거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처럼 하게 됐을 때 원래 선화증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원본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반드시 원본을 반납해야지만 물건을 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리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전자적인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자신들의 어떤 권한들이 좀 줄어든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발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선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은 운송사라고 하는 거하고 은행에 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스위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위프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은행들끼리 어떤 전자적인 메시지 있죠. EDI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망을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운송사 같은 경우는 TT클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TT 클럽이 뭐냐면은 저희가 P&I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선주 상호 간에 이제 어떤 나중에 책임 발생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협회를 만든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TT 클럽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어떤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협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위프트하고 TT 클럽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겠다라고 하게 된 거고요. 참여할 때는 다 50% 각각 동일한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돼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당연히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 어떤 등록 기구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지금 특정 회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안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어떤 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행하게 되는데, 이걸 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룰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본래로 룰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규약집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관리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시도를 하게 됐고요. 다만 이제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이거 좀 다르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것의 목적이 뭐냐면 전자결제가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결제. 그러니까 앞에 봤었던 선화증권, 그러니까 볼레로 같은 경우는 선화증권을 전자화시켜서 이걸 가지고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무역 거래들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라고 했던 것이었던 거고, 여기 나와 있는 트레이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자결제를 하자.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신용장 자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신용장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행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시도를 해봤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은행의 역할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은행 역할을 대폭 줄여가지고, 원래 이렇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제가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제시가 됐을 때 이걸 가지고 은행에서 심사하는 기관들이 있는 거죠. 심사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비용도 발생하게 되고, 그 권한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은행 자체를 개입하지 말고 우리 신용장 없는 거래를 해보자. 그 말인즉슨 이거에 관련해서는 자동 심사가 되도록 해보자라는 거죠. 자동 심사. 원래 은행에서 심사하던 역할들을 그냥 시스템상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거기 안에서 자동적으로 심사해서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입장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볼레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중앙의 어떤 일괄 등록된 서버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접근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서류들을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대금 결제하는 형태로 갔던 건데,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신용장 거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심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렇게 지금 중앙 서버에서 발급을 해가지고 이제 서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거기서 이렇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출력을 해가지고 종이 서류로 봐서 다시 심사를 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형태로 갔던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흔히 말하는 그거 있죠. AI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냥 거기 안에서 누군가 개입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심사해서 대금 결제까지 하는 형태로 가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정리하다 보면은 일단 EUCP 2.0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래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EUCP하고 규정들이 일치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